네, 안녕하세요. 차원맨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제 택시를 관심을 가지고 택시라는 직종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한 초보 택시를 경험하는 입장에서 가장 이제 생생한 그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택시라는 직업으로 이제 입문할 때 보통 사람들이 나도 택시나 해볼까?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 진입 그 문턱이 좀 다른 직업에 비해서 낮은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그리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게 도전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나도 택시를 해볼까 라고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낮은 문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운전면허증과 운전할 수 있는 그 신체만 있으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근무나 이런 형태라던가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림으로써 어떤 그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예, 제가 이제 택시를 한 이제 6개월 차인데요. 이제 하게 된 계기 역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기존에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와중에 택시 그 유튜브들의 어떤 영상을 보면서 저도 이제 택시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 영상을 봤는데 미카엘 택시라는 그 택시 유튜버님과 인생 후반전이라는 그 택시 유튜버님 두 분의 영상에서 많은 일을 참고를 하고 그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카엘 택시라는 유튜버님에게는 택시 영업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그런 지식을 많이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인생 후반전님 유튜버 님의 그 영상에서는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일하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런 인생 살아가는 그런 현실적인 처지가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어떤 택시라는 그 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남기고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택시는 정답은 없어요. 그래도 현실적인 거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우선 가장 현실적인 거는 택시 자격증을 따고 택시에 입문하는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택시 자격증 시험도 접수하면은 이제 한 달 후에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시험을 이제 응시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그 모니터링 가끔 이제 아침마다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는 거를 통해 한 달이 안 되는 시간에 이제 응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응시를 해서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정밀 검사라고 이렇게 몸 반응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검사를 해요. 이제 그것도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에 접수를 해가지고 예약을 해서 이제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예약은 해두지만 이제 아침에 가서 다른 분이 미응시자가 있을 경우 이제 추가로 현장에서 바로
검사가 가능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미리미리 하면 한 달 안에 이제 택시 자격증을 발부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고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한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따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가 따고자 하는 지역의 지리 정도 조금 공부하시고 하시면 무난히 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다 택시 면허증이 다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택시 영업을 하실 그런 곳에 가서 면허를 획득하시면 되고요. 이제 면허를 획득하시면 이제 법인 택시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시면 보통 이제 차량이 있는 경우 간단한 면접 절차와 이제 근로 조건을 설명을 듣고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법인 택시 회사들이 항상 기사들을 구하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 뭐 한두 대 정도는 항상 이렇게 당일날은 아니지만은 일주일 안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들 조건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같은 지역에 있는 회사라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시험 보고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도전해서 회사에 입사한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을 굳게 가지고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자격증도 따고 이제 정밀 검사 받고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회사에 면접을 와서 보고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보통 10분이 오시면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넘게 근무하시는 분은 10분 중에 한 3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을 좋아하시더라도 이 택시라는 공간에 하루 종일 갇혀 있다고 생각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손이 응대가 힘들어서 이제 좀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택시를 타다 보면 이게 잔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시간 타다가 내리면 초반에는 땅이 막 이렇게 진동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체력이 집중을 하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안 돼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또 야, 이거를 하루 이틀은 하겠는데 어떻게 한 달 내내 하지? 어떻게 1년을 하지? 내가 직업으로 가질 수 있겠나? 이런 고민을 하셔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급여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 택시라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다, 어렵다 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일해봤더니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이 생각보다 적다 해서 그만두시는 분은 그래도 한 달은 해보시고 그만두실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으세요. 네, 그런 점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막상 해보니 월급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고요. 그래서 사실 보이는 문턱은 낮지만 현실적인 문턱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택시라는 게 앉아서 운전만 하면 되니까 노동 강도가 센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약한 편도 아니지만 센 편은 아닌데 시간이 보통 다른 직장들은 9시간 또는 많게는 한 11시간 이 정도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택시는 기본이 12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휴일도 다른 데는 주 5일 근무잖아요. 근데 택시를 이제 법인회사 직원이 주 5일만 근무하면은 매출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월급이 정말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 6일 정도는 최소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입사를 했다가 한 달 안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왜 택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도 오래 근무하신 분도 많은데 그럼 그 분들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택시라는 게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비도 안 맞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에어컨 틀고 히터 틀고 이런 근무가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마음적으로 안정이 돼서 이 갇혀있는 공간이 아니고 나만의 공간이다 이렇게 느끼는 그 사람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이 어떤지는 솔직히 근무를 해봐야 알아요. 이제 나는 잘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해보니까 생각외로 맞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부장님도 딱 사람을 보면 이제 오래 일하실 분인지 할 수 있는 분인지 대충 좀 감이 오잖아요. 근데 저를 딱 처음 봤을 때 한 3일 정도 하다가 그만두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도전해서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제 택시의 그런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이나던가 시간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도 많이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맞는 경우 그래도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존재하시는 거는, 그 이유는 한 만큼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긴 해요. 그러니까 좀 성실하고 좀 오래 근무하고 시간 좀긴 투자를 많이 하고 택시 근무 외에 다른 생활을 뭐 술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뭐 가족들이랑 여가 생활을 하고 이거를 좀 극한으로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은 좀 괜찮은 직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사실 250, 300 버는 직장들은 그래도 주변에 좀 이렇게 찾다 보면 찾을 수는 있지만, 솔직히 350 이상을 벌 수 있는 직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뭐 남들 뭐 400, 500 막 얘기하니까 주변에 막 그런 직장이 있을 것 같지만, 찾아다녀 보면 현실적으로 다 제외하고 실수령액으로 335, 350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곳이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택시는 법인 택시는 다 제외하고 난 실수령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부과되는 게 측정되는 게 좀 작아요. 그 기본급이 작게 측정되기 때문에 작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다 떼고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자기가 정말 성실하다고 하면은 300이나 350만 원 이상도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직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직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일한 분이나 적당히 일한 분이나 조금 일한 분이나 회사에다가 납부하는 산학금은 똑같거든요. 기름을 많이 쓰든 가스를 많이 쓰든 가스를 적게 쓰든 월에 그 가스를 120만 원어치 이제 사용했으니까 산학금을 더 내라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 가스를 5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운행을 많이 안 해서. 그럼 너는 산학금을 덜 내라 이렇게도 안 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택시 회사 기사님들은 열심히 일할수록 자기가 이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350, 400만 원 현금 딱 다 제외하고 그 정도가 떨어지면 조금 힘들긴 해도 이 돈을 어디 가서 벌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또 장점은 다른 직업과 달리 이 직장 스트레스는 없거든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 손님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죠. 취객이라던가.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직장이라든가 어떤 일터에서 항상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그런 스트레스는 솔직히 상당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게 상사든 밑에 직원이든. 하지만 택시는 그런 게 없어요. 회사에 솔직히 부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이런 총무님들도 저는 한 달에 많이 봐야 2번이거든요. 보통 한 번, 2번밖에 회사에 안 들어가요. 월초하고 뭐 차량 정비할 때 뭐 많이 가야 3번 정도 가기 때문에 마주칠 일도 없고, 그리고 서로 관계도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적인 스트레스는 없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맞는 분들은 장기간 근무하고 만족도도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대한 불만도 많으세요. 예를 들어 한 500만 원 매출을 발생하신 분들이 제일 불만이 많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500만 원 매출을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350만 원이라는 돈을 가져가고 자기 손에는 1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회사가 다 가져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8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을 경우에는 회사는 똑같이 350만 원을 가져가요. 근데 자신은 이제 450만 원 가져가죠. 그러면은 회사보다 자기가 가져가는 게 더 많아져요. 이렇게 800만 원 매출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 그런 회사가 다 가져가는 이런 불만적인 마음도 안 가지고 그래도 400 넘게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실 분들은 괜찮은 직업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직장에 있으시고 지금 생활이 어느 정도 그래도 불만은 있지만 할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택시를 추천하진 않아요. 그냥 지금 다니시는 직장 열심히 다니시라. 근데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 건강한 몸과 시간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절실함이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라. 왜냐? 택시 회사들은 보통 입사를 해서요, 일주일 만에 그만두든 보름 만에 그만두든 크게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 안 맞아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택시 업계는 다 알기 때문에 와서 도전하는 분들을 그렇게 잠깐만 하다 그만두면 싫어하지 않아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와서 도전을 해봐야 그 중에 몇 분이 남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한 열흘 정도만 경험해 보고 싶다, 한 달만 경험해 보고 싶다 해서 도전을 하더라도 회사들은 보통 환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많이들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계속 고민만 할 게 아니고, 이제 직장이 지금 아직 현재 없거나 이제 하신 분들은 우선은 도전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전을 해보면 이 택시라는 직업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던가 열심히 하시던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포기도 어쨌든 경험이잖아요. 이제 다시 생각 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고민거리 하나를 없애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 근무하고 있는 곳이 없고 지금 어느 정도 무직 상태로 있는 분들, 그리고 건강한 몸과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왜냐면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도전해봐라. 돈 해봐야 이제 시험 보는 접수 비용하고 왔다 갔다 하는 차비 정도만 있으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도전해봐라. 그리고 너무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제 부딪혀 보면 쉽게 이제 경험할 수 좋은 경험으로 남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카카오라든가 이런 앱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런 거는 유튜브든 이렇게 보면서 좀 습득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막상 해보면 사실 손님 응대하고 카카오 콜 받고 운행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예, 하루 이틀이면 금방 익숙해져요.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거, 그게 우선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것만 자기가 적성에 맞고 이제 견뎌낼 수 있다면 좀 절실한 상황에 놓인 분들한테는 이만한 직업도 없다. 왜냐, 열심히 하면 그만큼 어느 정도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만큼이기 때문에. 왜냐면 절실한데 열심히 안 한다면 그건 절실한 게 아니잖아요. 절실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특히 금전적으로 너무 힘든데 앞이 캄캄하신 분에게는 해보시라. 저는 사실 이 택시라는 직업을 갖고 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좀 힘들긴 하지만 이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우선 도전해보고, 자기가 이제 사람마다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직접 해봐야 돼요. 남들 얘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해보고, 이렇게 이래서 힘들구나, 이래서 할만하다고 하구나,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다 존재하는 그 현실을 해봐야 아세요. 그러니까 택시 하면 돈 못 번다, 이 말도 맞고요. 택시에서 500 이상도 벌 수 있어, 이 말도 맞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존재하는 그런 신비한 직업이기 때문에 과감히 도전해 보시는 거를, 이런 지금 직장이 없고 이제 무언가 찾고 있는 분들에게는 강력히 응원하면서 권해드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법인 택시와 달리 개인 택시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면허를 구입하면 이제 5년 동안 팔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를 하려고 준비 중인 분들도 저는 법인 택시에 입사해서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근무를 해 보시라.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 직업이 적성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하고 나서 개인 택시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개인 택시를 사서 막상 했더니 자신하고 너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팔지를 못해요. 면허를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법인 회사에 가서 회사 택시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택시라는 직종을, 개인 택시도 선택할 거를 권해드려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전에는 그 사람이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만약 로또가 된다면 뭐를 해야지, 뭐 어떤 장사를 해야지, 막 이런 상상을 현실성 1도 없는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법인 회사 택시를 딱 이제 다니면서 느낀 생각 든 점은, 로또가 되면 개인 택시 면허를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택시라는 직업이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단지 법인 택시 회사의 기사로 일을 하면 산학금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점이 있다. 그래서 법인 택시는 이제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개인 택시는 자기가 직업만 맞는다면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짧은 영상이지만 이렇게 남겨보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제 생각나는 사항들이 있으면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차움에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